자, 지금 비트코인 우리 상승이냐 하락이냐 절체절명의 굉장히 중요한 운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면서 88.3K 이 라인이 깨지면요. 여러분,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이 구간은요. 세력이 파놓은 바로 뭐냐? 개미지옥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서 물량을 던지길 기다리는 저점이며 여기서 지지라인이 혹시나 무너진다면 그동안 쌓였던 롱 포지션들 잘 따라오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터질 만한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터진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폭락 구조가 한번 나올 거고요. 이런 공포 심리 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컵앤핸들 패턴이 상승의 기조가 높으면서 손잡이 구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당 구간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컵앤핸들 패턴은 전격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패턴으로 우리가 이 88.3K 이 패턴이 유지되는 마지막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우리 어떤 구간까지 우리에게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가. 자,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그리고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 수익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여기를 벗어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는 포지션, 매집 구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방안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 매매 기다리고 계시죠? 애매한 구간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기다리는 구체적인 타점들 오늘 다 말씀드릴 테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른 분들 계시겠죠?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저는 80.8K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롱 포지션을 홀딩 중에 있고, 제가 썸네일에 오늘의 위험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왜 아직까지 롱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간 수익 244%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전 항상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결과 공유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개장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여러분들과 오늘 계속해서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가 천차만별일 거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나리오, 우리 어떤 차트 분석을 봐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녹음이 너무 불안정해서 막 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드릴 건데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 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어질 것까지 경과까지 보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컵앤핸들 패턴인데요.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 컵앤핸들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이번 장에서 이 핸들 패턴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컵앤핸들 패턴은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뭘 만든다? 이렇게 컵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점까지 오면요, 여기에서 뭐가 온다?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서 개미들이 뭐다? 다 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올리는 그런 패턴인데요. 지금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딱 어떤 지점에 왔다? 핸들 지점에 왔죠. 근데 이 핸들 지점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래쪽 보이는 우리 쇼스퀴즈 구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 구간 기억나시죠? 우리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뭘 했다? 우리에게 숏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줬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90K부터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89K까지 제가 명확하게 요 구간
여기를 우리가 핸들의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핸들을 정확하게 맞고 이렇게 올려줄까요? 극히 드물겠죠. 코인 시장은요, 이전에 우리가 쌓았던 경험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우리 개미들이 어떤 구간을 보고 접근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모든 시장이 이런 구간들을 역이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89에서 90K 요런 구간들을 지켜내야 되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그럼 지켜내지 못했을 때 최대로 우리가 공포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다? 바로 88.3K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구간을 타파하기 전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다? 확대를 한번 크게 해보면 일목구름의 하단, 이곳에 지금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일목구름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지지 구간은 뭐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 지지 매물대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죠. 이곳은 저희가 90K부터 91K까지 꽤나 강력한 지지 저항을 받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동시에 일목구름과 함께 지지를 받고 돌파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지지를 더 받아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생겼죠? 더블 바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윗구간에 있는 이러한 지지 저항까지 함께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상승장을 볼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당장의 4시간 봉의 일목구름만 봐도 이 윗구간 92.5까지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단기 상승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커벤앤들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사실상 타고 있는 개미들이 좀 많은 추세입니다. 왜냐? 제가 날봉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날봉을 봤을 때 우리 이번 하락에서 어디를 맞고 올라갔다? 일목구름의 하단을 맞고 올라갔습니다. 날봉의 일목구름 하단은 지지가 굉장히 세고 유의미한 구간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 반등 구간을 꽤나 유의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탄 사람들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4시간 봉에서 봤던 이런 단기적인 상승 구간, 여기에서 한 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단기 상승 구간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지지 저항들이 왜 중요하냐? 자, 제가 바로 금요일이죠. 여러분들에게 89.9K 부근에서 91.7K 부근까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타점 어디서 우리가 나갔죠?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지금 보시면요. 정확하게 어제 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롱 익절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물론 여기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엊그제 제가 수익을 낸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타점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타점의 범위 같은 경우, 자, 이런 디테일한 타점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이런 구체적인 실시간 대응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우리 더보기나 고정 댓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어떤 지지를 받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어떤 지지를 받습니까? 바로 우리 아래쪽에서 볼 수 있는 이전 캔들의 지지 계속 보이시죠? 이런 구간을 밟고 간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의 W자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이건 뭐다? 여기에 다시 닿인다면 여기를 다시 이렇게 누르고 찍고 간다면 요건 올리는 패턴이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91.76 여기는 또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여기 구간이 뭐다? 우리 이전에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왔던 구간이다. 자, 그러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뭘 맞았다? 지금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구간까지는 못 올릴 것이다 생각하며 이런 구간 반드시 익절가를 줍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복리 계좌를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롱 포지션 홀딩하는 자리들은 정말 많이 기다렸다가 저점을 잡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정말 최악의 자리까지 버텨봐야겠죠. 그래야 세력들의 함정에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
트레이드를 최대한 저점에서 구하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마디가로 수익을 내는 이런 복리계좌 매매 방식을 좀 따라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저랑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 자, 요 정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공격적으로 못 내셔도 저랑 있으면 손실은 덜 낸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우리 컵앤핸들 패턴에 대한 이런 이론 가져가 볼 텐데요. 그 다음은요. 제가 92에서 93까지 우리 단기적인 목표가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 30분 봉에서 지금 보시면요. FEG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FEG가 뭐죠? 갑작스러운 음봉 혹은 갑작스러운 양봉에서 생기는 우리 개미들이 타지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갭이 생겼다고 해서 텅 빈 구간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페어 밸류 갭, 그 앞에 약자를 따서 FEG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구간을 왜 알아야 되냐? 우리 FEG의 상단과 하단에서는 뭐가 생긴다? 지지와 저항이 생긴다. 근데 모든 FEG에서 지지 저항이 생기는 건 아니다. 어떤 구간? 유의미한 FEG에서만 생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FEG, 이 지표는요,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자, 방금 제가 틀었던 FEG와 다르죠? 이건 무슨 뜻이냐? 유의미한 FEG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이즈가 큰 이런 FEG들도 모두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유의미한 FEG나 그런 구간들만 보여주는 이러한 ICT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요거는 제가 더보기 고정 댓글 통해서 제가 무료 배포드리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지표들이 있다면 정리하셔서 기타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요 구간 ICT 지표를 활용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꽤나 유의미한 FEG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요 하단에서 계속해서 지지 저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낮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여기를 못 넘어요. 그럼 우리가 요 구간을 올라탄다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볼까요? 최하위로는 92K 부근까지 볼 수 있고요. 최상단으로는 93K 부근, 92.7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구간들을 지금 몇 번? 한 번, 그리고 두 번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 한 네 번째까지는 최대 뚫을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가봅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봤더니 이 짙은 빨간색은 뭐예요? FEG일까요? 아니죠. 이 짙은 빨간색은 여러분, 자, 이 짙은 빨간색은 여러분, 우리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오더블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더블럭은 FEG하고는 다르죠. 우리 세력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했을 때 나오는 구간이 오더블럭이다. 자, 이 구간에서 나오는 진입가와 목표가, 상단과 하단에서 잡을 수 있으며 굉장히 FEG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더블럭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 있는 오더블럭은요, 어떤 형식이냐? 자, 일단 우리가 봤던 요 구간에 뜨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 차트를 줄여서 보면 굉장히 많은 구간에 오더블럭이 형성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아래 이 구간만 보더라도 이 세 구간에서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까? 아니죠. 노이즈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유의미한 오더블럭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여러분? 이전 저점을 깨면서 들어온 이 오더블럭, 그리고 FEG를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오더블럭이 찐탱인 오더블럭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더블럭도 어떻게 제 ICT 지표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오죠. 세력들이 던졌기 때문에 이 하락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계속 높이죠. 우리 개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구간까지, 어떤 구간? 요런 구간들까지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 92.3K 부근까지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이 오더블럭의 하단이 얼마예요? 92.7K다. 어떻습니까? 30분 봉의 상단과 지금 똑같은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컵앤핸들 패턴으로 이곳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92.67K에서는 한 번에 분할 익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런 구간 모르고 풀매수 한 채로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어떡하지? 매도해야 되나? 이런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런 지지저항 구간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오더 블럭들을 어떻게 돌파해주고, 그리고 요런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4시간 봉에서 봤던 어떤 구간? 요러한 구간, 더블탑 구간 같은 넥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던 이런 93K 부근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컵앤핸들 패턴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4시간 동안 버티고 있는 이평선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일목구름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이 청산 매물대를 모두 다 타파시키고 이 위에 있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 뚫어주고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모든 얕은 지지 저항들에서 분할 매수 들어갈 예정이고요.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익절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제가 모두 어디서 우리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어떤 구간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바로 88.3K 구간을 저는 최대 지켜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을 왜 지켜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웨지 패턴이 함께 나오고 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무엇인가? 자, 이 패턴 결국 하락을 뜻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우리를 이 구멍을 모아가면서 뭔가 상승할 것처럼 굴지만 결국 상단을 맞고 아래로 빠지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을 봤을 때 우리 어디까지 대비를 하고 어떤 공포 구간까지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 것인가? 자, 일단은요, 이 패닉셀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고 어떤 곳에서 다시 매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시간 봉에서 이 200일 이평선을 다시 이탈하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하락의 전조를 밟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헐밴드를 함께 드리고 있죠. 헐밴드도 제가 만든 밴드인데요.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알 수 있다. 자, 헐밴드가요.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헐밴드의 요런 구간들을 계속 톡톡 건드려요. 그럼 어떤 자리들이 일어난다? 하락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죠. 특히나 요거 1시간 봉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이렇게 계속 건드리기 시작할 때는 아래로 빠지거나 그 다음 다시 쭉 올리다가 전혀 건드릴 위험이 없죠.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툭 건드리면서 어떻게 다시 올라오지만 이런 구간에서 일목구름 버티지 못하면 다시 하락세로 빠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해 갑니다. 1시간 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을 단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밴딩 지표이다. 자, 그래서 단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락 구간을 보고 있지만 아직 4시간 봉에선 어떻다? 상승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 이 이평선과 헐밴드를 어떻게 같이 타파할 때는 하락세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걸 기점으로 하락에다가 한 번 더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전에 쇼스키즈 구간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어디죠?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최대 첫 번째 이 컵앤핸들 패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89에서 90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런 구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89.3 이런 구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여기 88.3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보라고 할까? 왜냐, 우리 지금 웨지 패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웨지 패턴의 하단이 지금 조금 움직이면서 나오면 어디다? 88.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요런 구간은 뭐다? 우리 지금 여기 보이시죠? 길게 하면 이런 일목구름이 계속해서 지지 저항을 줬던 곳입니다. 요런 구간들은 뭐다?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구간은 추가적으로 날봉을 봤을 때 날봉에서도 지금 오늘 당장 내려온다면 우리가 쇼스키즈 구간보다 터지고 내려올 수 있지만 이 쐐기 패턴의 하단을 맞으면서 우리 날봉에서 최하단에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일목구름의 하단과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공포 구간으로 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탈을 한다면 뭐다? 진짜 개미들을 절벽으로 밀어서 우리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넘으면 안 되는 구간, 여기 넘어갔을 때는 저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사고 있는 사람들은 평단에 따라 손절가 치는 게 다르겠죠. 자, 그럼 이미 안 산 사람들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 우리 1시간 봉으로 갑니다. ICT 지표 틀어볼게요. ICT 지표를 틀면 유의미한 구간들 나온다고 했죠. 자, 어디 나오나요? 자, 우리가 이 하락, 요 구간을 딱 내리 찍어서 웨지 패턴 하단을 뚫었을 때 어디 봐야 될까요? FEG와 오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오더 블럭 자리죠. 오더 블럭은 뭐예요? 세력의 평단이기 때문에 이곳을 깨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력들의 평단보다 지금 아래다. 저처럼 엄청나게 아래다. 기다려 볼만 하죠. 근데 내가 이거보다 평단이 높다. 그러면은 요런 구간 88.3K 뚫었을 때는 대피를 일단은 해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요 구간을 깨고 가는지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세력의 오더블럭보단 높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저항을 받았던 요런 구간에서 올릴 확률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오더블럭 부근에서 내가 평단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높다. 이럴 때는 88.3보다 대피를 해서 올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제가 타점 정말 보수적으로 드립니다.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며칠 버틸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차트를 봐야 제가 알기 때문에 일단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뭐 수정드릴 타점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상방은요. 전 일단 이 더블탑 우리 다시 한번 넥라인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K는 넘겨야 되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본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분할 익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92.7까지 76 부근까지는 볼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계속 분할 익절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다. 그리고 하방 같은 경우 하방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죠. 하방 1차는요. 우리가 한 가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 바로 이런 TPO 지표인데요. 자, 이 TPO 지표가 뭐냐, 여러분? TPO 지표는요, 우리 지표에서 TPO라고 치시면 시간 가격 기회라는 지표가 뜹니다. 근데 이 지표는 뭐다? 1년에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떤 구간에 오래 머물렀는지 그거를 시각화해서 가격 변동 패턴과 수급 구조를 되게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TPO 지표는요. 우리가 하루 거래의 약 70%가 집중된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VAH와 VAL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구간 POC 라인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형식으로 빨간색이 가까워질수록 강한 지지 저항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구간도 봤을 때 지금 POC 라인이 생겼죠. 이런 구간들에서 뭐가 생긴다? 하나의 지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는 진입가 혹은 목표가 저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0.4에서 하나의 주황색 점선은 여러분 깨진 지표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점선에서 모두 다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다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진입에 대해서 1차 하방 타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것 또한 저희 개발팀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기존에 있는 트레이딩 뷰보다 조금 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실 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지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하방 2차는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88.3 부근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방에 따른 이 쐐기 패턴의 하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떤 자리를 보시면 되시냐? 자, 우선 1시간 봉에서 어떻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TPO 지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TPO 지표가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죠? 하단에 있는 이 라인 87.8K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87.8K, 여기가 88K와 근접하기 때문에 요 사이 라인을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되냐? 하방 88.2부터 이 87.8K, 자, 요 구간 사이에 에서 매집을 하면서 반등을 보시면 된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봤던 쐐기 패턴의 하단이자 이곳을 뚫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격, 이 지지 저항이 빡센 가격대를 지금 표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곳들을 뚫고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물론 FEG의 상단을 볼 수도 있는데요. FEG의 상단이 지금 몇 번 뚫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비트는요,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망치로 못질을 하듯이 결국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뚫릴 위험이 크므로 우리가 하단을 잡아야 되는데, 하단 같은 경우는 우리 오더 블럭과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85.9에서 그리고 이전 저점들이 계속 저항을 맞는 구간이 있죠. 요런 구간까지 85.1, 요 라인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 평단이 이거보다 높거나 하시면 무조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기조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웨지 패턴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공포 심리를 주고 결국은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보시면서 내가 무조건 타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의 상황과 연계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점을 잘 알아도 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대응을 계속 해드리겠어요? 계속 변화하는 차트에는 우리가 손익비 구간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뉴스 자료,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XRP 등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타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제가 이걸 유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받지 않고요. 1월 달은 30인 목표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진짜 1월 달은 마감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실시간 대응, 제가 들어가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막 쏴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매매를 하나, 얘 무슨 관점을 가지고 실시간 대응을 해서 단타를 좀 잘 내냐, 이런 수익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간에서 잃는지도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쪽 보이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여기에 보이시는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타에다가 우선 여러분 지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많죠? 이거 지표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 가지 지표를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깜빡한 지표인데요. 우리 코리니 분들이 쓰시기 좋습니다. 이 지표는요, 로켓 모양이 들어오면 매수, 그리고 이 셀 모양이 들어오면 매도입니다. 지금 웨지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죠. 제 매매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매매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서 장기적이지 않다면 한 번에 분할 익절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 진입가와 목표가를 확인할 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지표로 수익을 낼 생각보다는 손실을 방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표가 100%면 여러분 전 떼돈 벌었습니다. 맞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곳에 지표라고 적으시면 자, 3가지 지표를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점 스터디룸, 제가 1월 달에 30분 모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필요하신 대로 신청하시고 제출 버튼 아래쪽 남겨주신 후 클릭하시면 끝이고요. 만약 내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010-8179-6630 아래쪽에 필요하신 것들 정리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이벤트는 구독과 좋아요가 기본이고요. 댓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별다른 말 없어도 여러분 상승 가자, 뭐 최고 이런 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질문들 있으시잖아요. 댓글에 여러분만 괜찮다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답글도 달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전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들 성공적인 매매하셨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차트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요. 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이 조금씩 뚫리나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한데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내 원칙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들 단순히 흘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차트에 그려보면서 복기를 좀 해보세요. 시장은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만큼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대응한 만큼
만큼 여러분들께 수익을 돌려줄 겁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손실이 줄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방향을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장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월요일장 개장 대비 철저히 하시고 저는 스터디룸에서 여러분 계속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는 트레이더 정수연이었습니다. 상승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